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중동 리스크가 다시 금융시장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다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여기에 모든 화물에 20%의 안전 수수료까지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유가는 하루 만에 9% 넘게 급등했고요. 미국 증시는 즉시 하락세로 돌아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주가가 아니라 이번 사건으로 앞으로 미국 증시, 금리, 인플레이션, 그리고 루시드 같은 성장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입니다. 오늘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관련 선박의 통행을 차단하는 봉쇄를 다시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이 해협을 지나는 모든 화물에는요, 20%의 비용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즉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즉시 반발했죠. 평화 협정은 이미 위기 국면에 들어갔다고 발표했고요. 호르무즈 해협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 모두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의미겠죠. 많은 분들이 해협 하나 때문에 왜 시장이 이렇게 들썩들썩 흔들리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관문입니다. 만약 이곳이 막히면 원유 공급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운송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즉, 물류비가 상승하고 보험료가 올라가고요. 결국 원유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실제로 브렌트유는 하루 만에 약 9.5% 급등했습니다. 사실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전쟁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유가가 오르면 운송비가 오르고 기업의 생산비가 오르고 결국 소비자 물가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동안 미국 연준이 가장 원했던 것은 물가 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면 금리나 시점은 다시 늦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장주들에게는 부담이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증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전쟁, 유가, 금리라는 세 가지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가야 됩니다. 특히 나스닥과 같은 기술주는 금리에 정말 민감하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 반면 에너지 기업, 정유 업체, 방산주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죠. 시장에서는 전형적인 위험 회피 심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루시드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조금 더 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증시가 흔들리면 루시드도 함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아직 적자를 기록하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금리와 투자 심리에 정말 민감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유가가 높아질수록 전기차의 경제성은 다시 부각되게 되겠죠.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전기차의 유지비 절감 효과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즉, 단기 주가는 부담, 장기 산업에는 오히려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뉴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죠. 첫 번째,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가? 두 번째, 브렌트유가 80달러를 넘어 90달러까지 올라가는가? 세 번째,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계획을 수정하는가? 네 번째, 중동 충돌이 확전으로 이어지는가입니다. 이 네 가지가 앞으로 미국 증시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중동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유가, 물가, 금리, 그리고 미국 증시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거대한 변수입니다. 특히 루시드 투자자라면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만 집중하기보다 유가 상승이 전기차 시장에 경쟁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만들어내죠.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분하게 판단하는 투자자가 결국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EV 섹터주에서 테슬라는 마이너스 3%, 리비안과 루시드는 마이너스 0.97%, 0.72% 하락했네요. 5.51불로 정규장을 마쳤고, 중간에 5.6달러를 돌파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다시 밀렸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5.43달러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즉, 아직 기관 또는 단기 매수세가 5.4달러 부근에서 방어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거래량은 648만 주고요. 평균 거래량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오늘 하락은 강한 투매가 아니라 관망세 속의 약보합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네요.
만약 정말 악재를 시장이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거래량이 평균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5.4달러를 쉽게 이탈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더플로에서 인플로우는 또 한 번 월가가 루시드를 향해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RBC 캐피털 마켓이 루시드 목표 주가를 8달러에서 7달러로 다시 낮췄는데요. 사실 목표 주가 하향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은 왜 계속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루시드의 미래가 어두운 것인지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RBC 보고서의 핵심을 하나씩 분석하면서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RBC는 기존 목표 주가였던 8달러를 7달러로 낮췄죠.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투자 의견은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인데요. 매도도 아니고 비중 축소도 아닙니다. 여전히 중립이죠. 즉, 시장 수익률 수준이라는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당장 크게 상승할 이유도 반대로 크게 무너질 이유도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RBC의 목표 주가는 2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20달러, 14달러, 10달러, 8달러, 그리고 7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월가가 이렇게 목표 주가를 계속 낮추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현금이죠. 많은 투자자들은 판매량만 봅니다. 하지만 월가는 다르게 보죠. 자동차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팔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루시드는 현재도 매 분기 수억 달러의 현금을 사용하고 있죠. 즉, 판매가 늘어나더라도 현금이 계속 줄어들면요, 언젠가는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해집니다. RBC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도 이것이고, 투자자들도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달 동안 루시드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18% 구조조정, COO 폐지, 새로운 CFO 영입, 사우디에서 8억 달러 추가 대출 실행,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금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것이죠. 즉, RBC가 걱정했던 부분을 회사도 이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RBC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 것은 아닌데요. 오히려 보고서에서 루시드의 기술력은 여전히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전기 모터, 인버터, 배터리 시스템, 그리고 파워트레인 기술은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유지했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다른 자동차 회사에 기술을 판매하는 라이선스 사업이 주가 상승의 가장 큰 변수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즉, 기술 경쟁력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월가를 보면 거의 비슷한 의견이죠. 모건 스탠리는 목표가는 5달러, 베어드는 6달러, RBC는 7달러, 또 다른 곳도 7달러, 캔터는 8달러, 반면 시티는 여전히 14달러 목표 주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시티는 2027년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사우디 공장, 미드사이즈 플랫폼, 그리고 투자 비용 감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을 2027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월가의 차이는 루시드가 살아남느냐가 아니라 언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냐에 대한 시간 차이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8월 4일 2분기 실적 발표인데요. 이번 실적에서 시장이 보는 것은 매출도 아니고 판매량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현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 두 번째로는 현금을 얼마나 빨리 쓰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 그래비티 생산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CEO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제시하는가겠죠. 이 네 가지가 주가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번 RBC 보고서는 루시드의 기술을 부정한 보고서가 아닙니다. 현금을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에 대한 경고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답은 8월 4일 실적 발표에서 조금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루시드는 지금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에서는 기술력만으로는 성공하지 못하고요. 기술력이 없이도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결국 기술과 자금 두 가지를 동시에 증명해야 하는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자, 저희 장기 투자자라면 단기적인 목표 주가 변경에만 흔들리기보다는 실적 발표에서 현금 흐름과 그래비티 생산 확대, 그리고 경영진의 실행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면 안 되고 상승으로 이어지길 바라야 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